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종료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특수한 경우, 즉 임대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 어떻게 주택임대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려면 임차인의 갱신거절, 즉 다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는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 즉 도달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도달은 단순히 편물만을 보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 문자, 카톡을 보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내용증명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상대방이 수령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도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도달이 중요하다. 계약 해지 통지, 즉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2개월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했어야 하나,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버린 경우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쯤에 우리가 또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임차인이 2개월 전에 임대차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약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그러면 언제 과연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종료될 것인가?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1개월 전에 통지를 하였다고 해도 2개월이 지나서 만료되는 그 시점에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종료시키려면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아니면 그 이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못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게 된다. 이 사항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의 우편을 임대인에게 도달시켜서 계약의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갱신 등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읽고 상대방이 답장을 보냈다면, 그것 또한 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주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대방이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정확하게 답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간단하게 적거나 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게 적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잘 기재해서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의 응답을 받아서 그 내용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잘 저장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 즉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우리는 너무나 난처하겠죠.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하거나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럼 먼저 잠적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잠적을 하게 되면 그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지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해제 의사표시를 공지송달의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접수해서,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해서 그 내용, 즉 임대차 계약의 해지 내용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에 관한 공지송달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 공지송달 신청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평균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을 잘 계산해서 의사표시의 공지송달 신청을 하시면 될 거고, 법원에 따라서는 또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마찬가지로 사망한 분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주택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 파악을 위해서 보정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을 찾게 됩니다. 보정명령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자녀 등의 가족관계 증명, 기본증명, 입양관계 증명 등을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상속인으로 피신청인을 정정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상속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또한 규정이 임대인, 즉 상속인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송달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 대위 상속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또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걱정할 필요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즉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